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생각은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돈만 내고 감정만 상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쉽게 네이버나 유튜브에 결혼정보회사 후기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하고 좋은 후기가 있더라도 그 후기들은 대부분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는 고객 돈만 빨아먹는 나쁜 곳일까요?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돈만 빨아먹는 나쁜 곳처럼 느껴질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짝을 찾게 도와준 소중한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걸까요? 오늘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분명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처음에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 상담을 하는 그 상담 매니저는요, 고객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은 상담 매니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처음 상담한 그 매니저는 내가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연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담을 해주는 매니저하고 내 매칭을 담당하는 매칭 매니저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담 매니저와 매칭 매니저는 애초부터 목적이 달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담 매니저가 너무 친절하고 띄워주기도 잘하고 너무 베테랑 같아서 상담 매니저만 믿고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상담 매니저는 어쨌든 고객이 결제를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매칭 매니저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횟수를 소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매칭 매니저가 대충 그냥 소개를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국 고객이 만족해야 불평도 없고 환불도 안 할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매칭 매니저가 용을 쓰고 열심히 매칭시켜줘도 매칭이 잘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잘 될 수가 없는 구조냐? 불편한 진실 두 번째,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순간부터 냉혹한 경쟁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말고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매니저가 나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나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B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기회비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선택지는 많아요.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매칭 매니저로부터 선택지를 받으면 내가 선택하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상대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 또한 평가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아닌 이상 매칭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매칭이 성사되려면 한쪽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아니면 둘 다 서로를 최상의 선택지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자체가 성혼율이 극도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편한 진실 세 번째,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투명하게 성혼율을 공개하는 업체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체가 성혼율이 극악으로 낮을 테니까. 성혼율을 거짓말로 공개하면 허위 광고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너무 낮아서 고객이 절대로 오지 않을 테니까 회사 입장에서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죠. 근데 하루에 몇 쌍씩 성혼했다고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케팅을 잘한 거죠. 성혼율을 공개하지 않고 하루에 한 쌍 몇 쌍씩 성혼했다고 공개하는 건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숨기고 잘 보여지고 싶은 부분만 공개한 겁니다. 하루에 3쌍씩 성혼했다, 그건 그만큼 그 업체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매칭 성공률이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루에 1000커플 만남을 주선하는데 3쌍만 서로 사귀게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네 번째, 시스템상으로도 성혼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도 낮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매칭 매니저가 고객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다 서류상의 정보들, 그리고 첫 상담할 때 상담 매니저에게 말했던 조건들, 그 정도만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정말 고객 한 명 한 명 심층 면담을 해가지고 고객의 이상형이나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매칭 매니저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은요, 매칭 매니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매니저 입장에서도 수많은 고객 풀을 관리하고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정해놓은 등급대로 우선 만남을 주선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횟수가 1개, 2개 소진이 되고 고객은 한껏 기대하고 나갔다가 실망만 하고 돈 낭비,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정보회사에서 알바를 쓴다는 내용을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결혼정보회사 대표였으면 알바 쓴 직원 무조건 해고합니다. 회사 돈을 엄한 데 썼기 때문에 무조건 자를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입장에서는요, 돈 주고 알바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차감 시스템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알바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별로인 사람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면 그 사람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사람한테 가서 횟수 안 까고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만나봐라, 이렇게 주선을 하게 돼요. 근데 만날 때 한 명은 미차감이고 한 명은 차감이면 그 만남은 잘 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 미차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최고의 선택지가 아니니까. 따라서 시스템 논리상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와 인간의 본능 때문에 결혼정보회사 자체가 결혼을 기대하고 가는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결혼정보회사가 왜 있나요? 결혼정보회사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결혼정보회사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업체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혼정보회사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혼정보회사는 어떤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광고 아니고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실제로 이용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니까요. 거부감을 좀 내려놓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입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 앞에 뚝 가져다 놓을 줄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큰 돈 내니까 알아서 주선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쟁취할 것이냐?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조건이 명확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칭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돈을 그냥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매칭 매니저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거죠. 왜냐하면 매칭 매니저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인지 몰라요. 매칭 매니저가 사귀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매칭 매니저한테 명확하지 않은 조건을 전달하면, 추상적인 조건, 착한 남자였으면 좋겠다, 다정한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 되게 추상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 조건을 전달을 하면요, 매칭 매니저 기준에서 그런 사람을 그냥 갖다 붙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명확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누구나 다 최고의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키 178 이상, 자산 얼마 이상, 이렇게 조건을 쓰다 보면 완벽한 사람을 찾고 있게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은 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완벽남을 모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순간 내가 내 경쟁자들을, 내 같은 성별의 경쟁자들을 씹어먹는 수준이 아닌 이상 내가 원한다고 그 조건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기준에 부합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 입장에서도 내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키가 178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키가 160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하고 다른 조건들이 채워지면 충분히 사랑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만나보고 사랑에 빠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주선 받아보면서 내가 어떤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어떤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어떤 조건은 생각보다 나한테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려면 한두 번 만남으로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3번 만남까지는 완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 신경 써서 나갔다가 실망하고 남은 만남을 대충 하거나 의지가 꺾이거나 또는 자존감이 완전히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돈이랑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거나 실제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요, 10번 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 가능성은요 정말 낮아요. 10번 안에 만나서 결혼했다? 저는 그것 자체로 서로를 정말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누가 주선시켜서 만난 거지만 10번 안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잘 만났다? 진짜 운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극악의 확률을 뚫고 탄생한 커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가진 횟수 이전에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면 정말 축복인 거지만 만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고. 그래서 돈 400만 원, 500만 원 결제할 때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애초에 결혼정보 회사에 안 가시는 게 나아요. 그 돈을 다 써도 좋은 경험이었다, 나에 대해서 잘 알았다, 메타인지 잘 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개팅 어플이랑 다를 게 뭐냐? 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소개팅 어플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게 결혼정보 회사의 장점인 거고, 조금 더 현실적인 조건들을 빠르게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소개팅 어플하고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도 잘 벌고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하면,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이면 결혼정보 회사를 가야 돼요.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 내가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그런 환경을 조성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분은 결혼정보 회사를 가는 게 맞습니다. 또 내가 그 정도의 능력치가 되면 내 경쟁자들에 비해서. 근데 그게 아니면 애초부터 결혼정보 회사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가 아니고 메타인지를 하러 가는 거예요. 메타인지 하려고 이 돈을 태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로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10명 중 9명은요 사실 가입 안 하는 게 나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진짜 높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혹시나 결혼정보회사 관련된 분들이랑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이 영상 때문에 기분 상하신 업체들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사과고요, 제 말이 틀렸다면 보여주세요. 투명하게 성혼율을 공개할 수 있으신 곳, 그게 아니면 매칭 매니저가 고객 한 명 한 명 그 사람의 내면을 다 파헤칠 정도로 심층 면담을 한다는 걸 입증하는 곳은요 제가 평생 무료 홍보하겠습니다. 1인 그 피켓 시위라도 할게요. 여기 제발 가라고. 근데 그런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잠깐 말이 샜는데,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열망이 커서 그래도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셔야겠다면 한 명 한 명 주선이 돼서 만날 때마다요 매칭 매니저한테 만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메타인지가 된 것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조건과 사실 포기해도 되는 조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메타인지를 함과 동시에 결혼정보회사뿐만 아니라 소개팅 어플, 모임 등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큰 돈을 내더라도 어쨌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냈다고 결혼정보 업체에만 맡기고 나는 그냥 손 뗀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돈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실 수도 있어요. 내가 큰 돈 냈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냐. 근데 사람을 대하는 능력, 상대를 관찰하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요 백날 강의 듣고 책 읽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만나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분명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해서 그냥 결혼 안 할랜다, 연애 안 할랜다. 맞아요. 메타인지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올리는 게 귀찮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고 얻으면요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했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되면요 선순환이 돼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단지 1년, 2년 즐겁게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10년, 20년 평생 행복하게 사랑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원하면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기 딱 좋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랑하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핵심 정리. 오늘 결혼정보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혼정보 회사는 내 주변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곳이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메타인지를 조금 더 빠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내 짝을 못 찾더라도 메타인지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만남의 기회를 찾겠다고 하시는 분, 2번, 3번 재결제해도 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지만, 돈만 내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맞춰놓고 만난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사실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서 다 따져보고 만나면요, 사랑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록, 즉 계산을 많이 할수록 감정의 영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요, 설렘조차 느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 조건들을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정보 회사라는 것 자체가 사랑에 대해서 완전 이성적인 영역, 그 남성 이성, 그 이성 말고 감정 이성 할 때 그 이성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다 보니까 결혼정보 회사는요, 진짜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등록하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 내용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결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시리즈 영상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요, 채널 페이지에 가셔서 결혼에 대한 정보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혼 시리즈 다음 영상은요, 소개팅이나 결정사, 첫 만남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해야 될 것들, 만남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질문해야 하는 내용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감기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데 감기가 잘 낫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